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세 되는 아줌마에서 할머니로 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젊었을 적 남편과 일찍이 사별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어요. 사업 실패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남편을 하루가 멀다 하게 찾아오는 빚쟁이들을 처음 경험하게 된 저는 하루하루가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암까지 걸린 남편은 투병 끝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것들을 놔두고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슬픔으로 가슴이 메어질 시간도 없이 저에게는 또 다른 시련들이 닥치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간 순간 온 집안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방바닥에는 선명한 신발 자국들과 장롱이며 서랍들이 전부 열려 있더군요. 빚쟁이들로도 모자라 이제는 집에 도둑까지 든 것이었습니다. 저같이 팔자 센 여자가 또 있을까요? 저는 울면서 하늘을 보며 원망했습니다. 그 당시 회사에서 격리로 일했는데 사장님이었던 지금의 남편은 저에게 구애를 하며 결혼을 원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 사이에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고 재혼 남편도 아들만 둘 있는 이혼남이었어요. 가난에 찌들었던 탓에 삶에 지쳐있던 저는 넉넉했던 남편과의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할 당시에는 분명 아이들과 다 같이 살기로 약속했으면서 막상 결혼을 하자 남편은 마음이 변해 저희의 아이들을 못 맡겠다 하더군요. 제 아이들을 데려온다면 분명 남편의 아이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남편의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20대였던 저는 변변한 옷 하나 입을 수 없고 가난에 찌든 나머지 제 처지와 제 자식을 바꾼 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제 아들은 3살 딸은 4살이었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아이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보러 갔지만 전 남편 시댁에서는 제게 자식 새끼 버리고 재혼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어딜 감히 자식 얼굴 보려 하냐며 여러 차례 내쫓겼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은 양육비를 건네고 잘 써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이사가 소식이 끊겨 볼 수가 없었고 미친 사람 마냥 몇 년 동안 아이들의 행방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독한 년이지요. 저 하나 잘 살겠다고. 시간이 흘러 이제는 어차피 찾은들 어미 노릇조차 할 수 없으니 아이들이나 저나 마음에 묻고 세상 사는 게 맞다 여겨질 때 즈음 이제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기로 마음을 다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재혼 남편의 아이들은 절 친엄마 마냥 잘 따랐어요. 첫째는 재혼 당시 12살이었고 둘째는 7살이었습니다. 큰아이들이라 제 속을 썩일까 염려스러웠지만 착하고 바르고 똑똑해서 제게 자랑스럽고 든든한 아들이 되어주었습니다. 아들들이 제게 잘한 만큼 저 역시 아들에게 바람나 집 나간 아이들 친엄마를 대신해 아이들에게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도 얼마나 잘했는지 학원이나 과외 없이도 둘 다 명문대학교를 떡하니 합격해서 첫째는 7급 공무원, 둘째는 대기업에서 근무해 사회에 쓰임받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었던 건 첫째가 일찌감치 결혼해 자식 낳고 가정을 꾸렸던 반면 둘째는 마흔을 코앞에 앞두고도 결혼에 별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바라는 여자는 어머니 맘에 드는 여자라 하더군요. 그러던 중 제주도로 남편과 여행을 갔던 때였습니다. 바닷가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커피를 나르던 아가씨가 참해 보여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매하며 이목구비하며 우리 딸도 컸으면 저만 했을 텐데. 아가씨 커피 참 맛있네요. 고마워요. 이 지역 사람이세요? 아니요. 어려서 제주도 쭉 살다가 지금은 서울에 살아요. 가끔 내려와서 친구가 하는 카페 일도 도와주고 바람 쐴 겸 가끔 온답니다. 라고 하더군요. 아, 그렇군요 하고 남편과 커피를 마시고 일어설 무렵 아까 서빙하던 아가씨의 뒷머리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아, 설마 출발하려던 차를 멈추고 남편에게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휴대폰을 두고 온 것 같다며 다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과 헤어질 때 옷에 달아준 노란색 핀이었습니다.
다 큰 아가씨가 머리끈에 아가핀을 꽂아 넣은 것도 범상치가 않고요.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어요. 아가씨 머리끈에 달린 게 참 귀엽네요. 조카 거인가요? 아가씨가 말하길 어려서 친엄마와 헤어졌는데 언젠가 엄마가 저를 만난다면 머리띠에 노란색 아가핀과 새겨져 있는 자수를 보고 알아보길 바라면서 항상 머리띠에 차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제주도가 고향이냐고 물어보니 어려서 작은 아버지 따라 서울에서 이사를 왔다고 했어요. 나를 버린 엄마가 밉지만 어려서부터 너무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다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며칠 더 쉬다 올라갈 터이니 먼저 올라가라 하니 의심하지 않고 편히 머리 좀 식히다 천천히 올라오라더군요. 남편을 보내고 숙소로 돌아온 저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눈물과 함께 보냈습니다. 저는 카페의 커피가 제 입맛에 딱이라면서 매일 갔습니다. 그 아가씨와 친해지려 부단히 노력할 필요도 없이 서로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 이름은 은희인데 이름이 달랐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서울에 올라오면서 밥 한 끼 같이 하자면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저를 연희동 언니라고만 알려주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오는 길에도 자꾸 그 아가씨가 생각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결국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돈을 주고 그 아가씨의 뒷조사를 했고 결과를 듣고선 너무나 놀라서 며칠을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딸이라고 하더군요. 어른들이 빚쟁이들 피해 다녀. 그런 것인지 호적이 바뀌면서 이름이 바뀐 것 같다고 하더군요. 눈앞에서 엄마야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와 제가 무슨 염치로. 동생은 엄마가 떠나고 얼마 안 돼서 하늘나라로 갔으며 사업하시던 작은아버지 어머니를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업이 동업자의 배신으로 어려워지면서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도주하듯 도망쳐 제주도로 내려왔으며 그 후유증으로 얼마 안 돼 어른들과도 뿔뿔이 흩어져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려서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매일같이 엄마만 울며 찾았다고. 소아암에 걸려 얼마 안 돼 하늘나라고 가고 말았다고. 저는 하염없이 울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렵게 다시 만난 하나 남은 자식을 이대로 더 이상 떨어져 살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에게 비밀로 하고서라도 며느리로 들여서라도 평생 곁에서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위험천만한 결심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나중에 남편이 알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말할 수 없으며 저의 결심을 누구도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착하고 엄마 말이라면 뭐든지 하는 둘째 아들이 항상 하던 말. 제가 바라는 여자는 어머니 마음에 드는 여자와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다 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엄마가 죽을 죄를 지었다. 엄마를 용서하지 마렴 엄마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다 갚을게. 하지만 전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전 하나 남은 어렵게 만난 친딸을 위해 더더욱 독한 여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완고한 남편이 늦게 찾은 제 자식과 같이 살자 하면 그러자고 말할 사람도 아니란 걸 저는 잘 압니다. 결국 아들에게 소개시켜 며느리로 들릴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소원이 있다. 엄마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만났는데 엄만 그 아가씨가 너무나 마음에 든단다. 저 아가씨랑 결혼만 한다면 엄마는 소원이 없겠단다 라고 말하고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는 필히 엄마가 소개시켰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다행히 하늘이 도왔는지 둘은 처음 만나 첫눈에 반한 얼굴이었고 그 이후로도 둘 사이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다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말하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저 실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저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언제 한번 시간 내서 같이 식사할 수 있어요? 남편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 얼른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네요. 남편은 아들한테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부모 형제는 다들 뭐 하시는지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눈 높은 아들이 데려올 여자가 과연 어떤 여자인지 만나기도 전에 궁금하다면서요. 아들은 제가 알려준 대로 남편에게 말을 줄이며 말했고
일 디귿나 자세한 건 한번 보신 후 말씀드린다며 묘한 여운을 남기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에게 쉽게 마음을 안 주는 아들 녀석인데 도대체 어떤 여자가 우리 아들을 사랑꾼으로 만들었는지 궁금하다더군요. 드디어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한 날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정성껏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닌 척했지만 옷차림에 신경 쓰는 걸 보니 긴장을 한 듯 하더군요. 저희는 손님 맞을 준비를 마치고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희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저는 내내 기쁨과 슬픔을 감추기 위해 치마 속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사정없이 꼬집었습니다. 제 딸을 며느리로 맞이한 첫날 밤, 깊은 잠에 잠들어 있는 딸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내 딸아, 엄마가 미안했다. 엄마를 용서하지 마렴. 엄마가 죽을 때까지. 아니, 저 세상에 가서라도 꼭 다 갚을게. 조용히 잠든 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는 듯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듯 했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